나이가 들수록 나는 인생을 잘 살아온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이 질문을 외면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물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고개를 든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이 든다. 사람은 누구나 잘 늙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잘 늙는다는 것은 그저 삶을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돈이 많다고, 그것만으로 잘 사는 노년이 되지 않는다. 노년은 살아온 세월의 결산이자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작이다. 따라서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누군가는 나이를 한탄하며 이제 늦었다고 말하지만 삶은 결코 늦지 않는다. 가장 깊은 깨달음은 황혼 무렵에 찾아온다. 무엇을 잃었는가 보다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 눈이 열릴 때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의 계절이 된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면을 향해 천천히 걸을 때이다. 욕심을 줄이고 관계를 다듬고 감사와 평화를 배우는 시기이다. 그렇게 자신을 돌보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묻는다.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고요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떠나가는 세월 속에서도 마음의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황혼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노년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늘은 노년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 삶의 무게를 덜고 남은 날들을 평화롭게 채우는 길을 제시하려고 한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깨달음이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노년은 더 이상 이름이 아니라 충만함이 된다. 불안의 근원은 모름에 있다. 노년이 되어 불안이 커지는 것은 몸이 약해져서도 세상이 변해서도 아니다. 진짜 이유는 앞으로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름 때문이다. 사람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젊을 때는 계획이 있었다.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더는 올라갈 계단이 없음을 느낀다. 그때 사람은 묻는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두려움은 알지 못함에서 생긴다. 노년의 불안은 인생의 다음 장을 이해하지 못해 생긴다. 그 두려움을 줄이려면 무엇을 더 계획하기보다 지금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일이 먼저이다. 하루의 햇살, 따뜻한 밥 한 그릇, 친구의 전화 한 통. 이 단순한 일상 속에 머물면 마음은 다시 안정된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삶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온다. 비교는 평화를 무너뜨린다. 노년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비교이다. 자식이 남보다 덜 성공했다고, 친구가 더 건강하다고 남의 인생을 바라보는 순간 내 인생의 가치는 흐려진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마다 다른 영혼의 조율을 강조했다. 각자의 영혼은 자신만의 음색을 가지고 있고 그 조화는 비교가 아니라 자기 안의 조율에서 완성된다. 평화를 잃는 사람은 대개 남의 리듬에 맞추어 산다. 남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평화는 나의 속도와 나의 리듬을 아는 데 있다.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내 마음의 방향으로 걸을 때 노년은 고요한 힘을 갖는다. 삶을 음악이라 한다면 노년은 빠른 박자의 노래가 아니라 느린 현악의 울림과 같다. 조용하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오래간다. 후회는 시간을 되돌리려는 욕망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후회를 품는다. 그때 조금 더 용기 냈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사람에게 과거를 되돌리려는 마음을 경계했다. 그는 지혜는 일어난 일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 과거의 의미를 새로 읽는다. 노년의 후회는 대부분 했어야 했던 일에서 온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한 자신이었다. 그 당시에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후회는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는 일이다. 그림자를 쫓으면 언제나 빛을 등지게 된다. 빛을 보려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 후회를 내려놓는 순간 그 기억은 짐이 아니라 배움이 된다. 노년의 평화는 바로 그 배움의 해석력에 있다. 미움과 원망은 마음의 짐이다. 사람은 늙을수록 미움이 깊어진다. 젊을 때는 화를 내고 잊어버렸지만 노년의 마음에는 오래된 감정이 가라앉아 있다. 오래된 상처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저 마음을 굳게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악을 무지로 보았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 말은 용서를 위한 지혜로도 통한다. 그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면 노년의 분노와 원망은 조금씩 녹아내린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이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마다 그 미움의 불씨는 결국 내 안의 평화를 태워버린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내적 평화를 가장 높은 덕목으로 여겼다. 그들은 외부의 승리보다 자기 마음의 평화를 더 귀히 여겼다. 마음의 평화는 알미 아니라 깨달음이다. 소크라테스가 평생 추구한 것은 알미 아니라 지혜였다. 그는 지식의 양보다 지식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중요하게 여겼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평화롭다. 노년이 평화로워지려면 무엇을 더 배우려 하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랑은 무엇인가? 용서는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이제는 그 질문들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때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짓는다. 이해가 아니라 수용이 마음의 고요를 만든다. 마음의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자신에게 세 가지를 물었다고 전해진다. 오늘 나는 진실했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이 평화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마음의 평화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점검 속에서 자란다. 편안한 집, 충분한 돈, 건강이 있어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그 편안함은 금세 사라진다. 평화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이다. 소크라테스는 마음의 조화를 인간의 덕으로 보았다. 즉, 사람의 선함은 결과가 아니라 조율이다. 내면의 조율이 이루어지면 그 어떤 바람도 흔들지 못한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순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 고요는 다시 빛으로 바뀐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노년의 삶을 쇠퇴라고 부른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다르게 본다. 그는 몸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약함 속에서 진짜 힘을 배우는 과정이 있다고 보았다. 몸은 정신이 깃드는 집이다. 집을 돌보듯 몸을 돌보아야 한다. 몸을 아낀다는 것은 나를 아끼는 일이며 나를 아낀다는 것은 삶에 감사하는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몸과 영혼이 함께 움직이는 존재로 보았다. 그는 몸을 경시하지 않았지만 몸이 영혼을 지배하도록 두지도 않았다. 몸은 영혼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도구이다. 그가 제자들에게 남긴 이 말은 단순한 신체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인생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젊을 때는 움직이느라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는 움직이지 않아도 깨닫게 된다. 현대 사회는 노년의 건강을 끝없는 경쟁으로 만든다. 누가 더 오래 걷는가, 누가 더 젊게 보이는가, 노인의 건강마저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에게 건강이란 몸과 마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상태였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30분을 걷는 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일, 필요 이상의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근심을 덜어내는 일. 이런 작은 습관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룬다. 몸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이 굳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호흡이 고요하다. 그러므로 노년의 건강함은 마음의 생각과 몸의 움직임이 일치할 때 완성된다. 늙음은 배움의 또 다른 형태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 존재이다. 그러나 젊은 날의 배움은 빠르고 노년의 배움은 깊다. 젊을 때는 새로운 지식을 쌓지만 노년에 이르면 그 지식의 의미를 되새긴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알미 아니라 깨달음이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루의 경험이 곧 새로운 공부가 된다. 자식의 말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몸의 통증 속에서 수용을 배우며 외로움 속에서 침묵의 가치를 배운다. 배움이 멈추면 영혼이 잠든다. 몸이 느려지는 것보다 더 큰 늙음은 생각이 멈추는 것이다. 젊은 날에는 빨리가 미덕이었다. 빨리 배우고 빨리 일하고 빨리 인정받아야 했다. 그러나 노년의 지혜는 느림에서 나온다. 천천히 걷는 사람은 주변의 꽃을 본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듣는다. 천천히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이해한다. 소크라테스는 늘 대화의 속도를 조절했다. 그는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상대의 말에 머물며 스스로 생각하게 했다. 그의 철학은 느림의 철학이었다. 노년의 삶도 이와 같다. 빨리 사는 법을 익힌 사람은 많지만 느리게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느리게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하루의 일들을 서두르지 않고 마음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늙음은 지혜가 된다. 노년에는 크고 작은 병이 찾아온다. 소크라테스는 육체의 불편함을 또 하나의 교사로 보았다. 그는 몸의 고통을 피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배웠다. 병은 불행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할 기회이다. 몸의 아픔을 통해 마음의 연약함을 본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 사람은 겸손해진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이 가르치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때 병은 원수가 아니라 스승이 된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스승이 병든 몸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다고 기록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그 몸으로 무엇을 깨닫는가였다. 몸은 언젠가 약해지지만 정신은 약해질 이유가 없다. 생각은 나이에 갇히지 않는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정신은 맑아진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욕망이 사라지고 삶의 본질만 남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젊은 제자들과 대화할 때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임했다. 그는 자신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불렀지만 그 겸손이야말로 진짜 젊음이었다. 노년의 정신이 젊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여전히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뜻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생각하지 않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생각은 단순히 머리의 활동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 멈추면 몸이 죽듯 생각이 멈추면 삶이 멈춘다.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현재를 산다. 그에게 과거는 회상이고 미래는 준비일 뿐이다. 노년의 몸과 정신은 작은 실천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하루에 20분 햇볕을 쬐기, 하루에 한 장 글 읽기,
하루에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 세 가지는 소박하지만 강력한 습관이다.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철학자였지만 그의 삶은 매우 단순했다. 새벽에는 시장을 거닐며 사람들과 대화했고, 낮에는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늘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년의 삶도 그렇다. 큰 계획보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평화를 만든다. 몸이 늙는 것은 시간의 일이다. 그러나 마음이 늙는 것은 선택의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꽃에 비유했다. 꽃은 필 때도 아름답고 질 때도 아름답다. 그 이유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기 때문이다. 노년의 아름다움도 그러하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얼굴에는 평화가 머문다. 젊음을 흉내내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나이 든 마음이 가진 고요함과 단단함이 있다. 그 고요는 세월이 주는 선물이다. 조화로운 늙음이란 몸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의 가능성을 믿는 태도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묻는다. 나는 잘 살아온 인생인가? 그러나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소크라테스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었다. 그에게 삶은 완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워야 할 과정이었다. 노년의 시간은 그 질문을 다시 배우는 시기이다. 세상이 멀어질수록 마음은 자신을 향한다. 이제는 더 멀리 달릴 필요가 없다. 남은 길은 짧지만 그 길의 깊이는 한없이 넓다. 젊을 때는 세상을 알아가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알아가며 살아야 할 때이다. 삶의 황혼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정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내면의 아침이다. 해는 지는 것 같지만 그 빛은 방향을 바꿔 영혼의 안쪽을 비춘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안다. 평화는 세상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할 때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노년에 이르러 더욱 깊게 다가온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여전히 배울 것이 남아있음을 깨닫는 순간, 노년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 된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노년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대답은 결코 거창하지 않다. 오히려 작고 단순하고 조용한 삶 속에 숨어 있다. 하루를 감사히 맞이하는 일,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일. 이 모든 것이 노년의 철학이다. 사람은 젊을 때는 속도를 통해 의미를 찾지만 나이가 들면 방향을 통해 의미를 찾는다. 그 방향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한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이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임을 알게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흔들리는 마음에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